현대대수학 8판입니다. 김용태, 박승환 선생님이 지으신 경문사 책이고요. 그 중에서 3.1 환과 채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의 데피니션이라고 하고 집합, 공집합이 아닌 집합 R에 연산이 덧셈과 곱셈이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링, 환이라고 하는 것은 환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우선 그 덧셈에 대해서 이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덧셈군을 이루고 덧셈군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교환법칙도 성립하는 것을 덧셈군이라고 하죠. 덧셈에 대해서만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0이 있어서 항등원 0이 있어서 a 플러스 0은 a가 되는 이것도 그 다음에 a의 역원 a 플러스 마이너스 a는 제로 항등원이 나오는 이렇게 되는 요 성질을 만족하는 그룹을 덧셈군이라고 한다 이거지.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덧셈군에 대한 요 성질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A, B, C는 A의 BC 결합 곱셈에 대한 곱하기는 생략한 거죠.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 디스트리뷰티브 로 분배법칙 AB 플러스 AC가 성립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A 플러스 B의 C는 AC 플러스 BC 이렇게 요 덧셈군이 이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만족할 때 우리는 그 집합을 두 개의 연산을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을 우리는 환이라고 한다. 환 아시겠죠? 환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덧셈군이 되어야 되고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환이라고 부른다. 이때 뺄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뺄셈은 a-b로서 이것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정의한다. 이렇게 뺄셈을 정의하죠. 환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정의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환에서 또 정의, 데피니션 환에서 이게 환인데 링이라고 쓰는 게 낫겠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환을 가환환이라고 한다. 이것이 성립하면 얘를 가환환 교환이 가능하다 이거지. 가환환 해서 커뮤타티브 링이라고 한다. 가환환. 링에서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우리는 가환환이라 하고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환을 비가환환 non-commutative ring이라고 하겠지. 가환환. 또 정의 링인데 1을 가지고 있는 거지. 1을 가지고 있어서 a 곱하기 1은 a고 1 곱하기 a도 1이 되는 이 1을 가지고 있을 때 ring with 1 이렇게 해서 단위원 1을 가진 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거다. 이때 이 1을 단위원이라고 한다. 아이덴티티 단위원이라고 한다.
ring with one 그러면 이를 가진 환이다 그 소리죠. 그 다음에 definition ring with one 크기 큰에서 에다가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일 때 뭐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죠. 행렬에서도 이게 성립하지 않잖아. 행렬 a와 b를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a가 0이거나 b가 영행렬이다라고 못한다 이 말이죠. 단위원 1을 가진 환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거나 뭐 둘 다 0이거나 상관없죠. 이 성질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 환 R을 정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테그랄 도메인 정역이라고 부른다. 정역. 인테그랄 정의역이 아니라 정역이에요. 정역. 인테그랄 도메인 정역이라고 부른다. 단위원 1을 가진 환내에서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일 때 이런 성질이 성립할 때 우리는 정역이라고 부른다. 정역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정역. 또 계속해서 정의를 몇 가지를 더해. definition ring with one 영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랬을 때 a 곱하기 a의 인버스와 이랬을 때 이것이 1이 되는 a의 인버스 곱하기 a도 1이 되는 여건이지. 인버스 A의 인버스가 집합 R에 존재할 때 이거를 이제 인버스 여건이라고 할 건데 이를 가진 환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A 곱하기 A의 여건이 존재하는 거지.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곱했을 때 3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1이 되는 곱셈에 대한 항등은 1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환을 디비전 링이라고 부른다. 디비전 링 나눗셈 환 나눗셈 환이라고 부른다. 여건이 존재, 단위원 1도 있고 여건이 존재하는 환을 나눗셈 환이라고 부른다. 특히 especially 가환인 나눗셈 환을 우리가 체라고 부른다. 필드 체라고 부른다. 가환환이니까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도 성립해야 되고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여건이 존재해야 돼. 여건이 존재해야 돼. 그런 환을 그런 나눗셈 환을 체라고 부른다. 유리수라든지 실수라든지 복소수 이런 것들은 전부 체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가환환이 가환환이 아닌 나눗셈 여건은 존재하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환 나눗셈 환을 스큐필드 사체라 그래. 사체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체야. 사체 스큐필드라. 스큐필드
사체라고 합니다. 사체라고. 가환환이 아닌 나눗셈 환을 사체라고 부른다. 이 체에서 뺄셈과 나눗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뺄셈과 나눗셈은 뺄셈은 a-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그리고 a 나누기 b는 b분의 a로, b는 0이 아니겠지. 이것을 a 곱하기 b 인버스로 정의를 할 거다. 이거죠. 로 정의한다. 이래서 여러 가지 환, 뭐 가한한, 비가한한, 나눗셈 환, 정역, 사체, 스큐필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그림인데, 환에는 비가환, 그 다음에 가환한이 있습니다. 가환한. 교환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환을 가환한. 그거 환인데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비가한, non-commutatively. 그때 환에는 또 뭐가 있냐면 단위원을 가진 환이 있죠. 단위원을 가진 환. 단위원을 가진 환이 환보다는 적지. 집합이. 그 다음에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이 있고,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것이 이제 이를테면은 좀 이따 쓰고, 그다음에 여기는 단위원을 가진 비가환한이 있겠지.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 여기는 비가환한, 비가환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체가 나옵니다. 사체, 그 다음에 여기에 나눗셈 환이 있고, 나눗셈 환, 이렇게 여기에 체가 있고, 여기에 정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C의 0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폐구간 0,1에서 폐구간 0,1로 가는 폐구간 0,1에서의 연소함수 전체의 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정역에는 뭐가 있냐면 정수 집합이 있죠. 정수의 집합. 그 다음에 체에는 유리수 체가 있고, 실수의 집합이 있고, 복소수의 집합이 있어. 유리수체 이따 또 나오는데, 실수체, 복소수체. 그 다음에 요 사체에는 H라고 하는 그 사원수 전체의 집합인데, 요 H라고 하는 사체가 있는데, 좀 나중에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으니까 안 할 건데, 그 다음에 매트리스 N of R, 이거 실수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수의 집합. N차 정방행렬 전체의 집합인데, 성분은 모두 실수인 이런 것들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죠. 단위원은 IN이지. IN 1001, I2는 1001. 이 단위원 IN을 가지고 있는 비가환한, 행렬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환한. 함수에서는 가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쓰겠는데, fx 곱하기 gx, f 곱하기 g 오버 x를 fx 곱하기 gx로 했을 때, 함수값은 fx 곱하기 gx나 gx 곱하기 fx가 같잖아. 그래서 가환한이 된다 이거지. 가환한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요거 빼고 요거하고 요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1학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잘 해서 웬만한 문제는 내가 다 풀어주려고 하니까 정리해서 과제로 올려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과제 점수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강의 계획서는 한번 보시고 1학기와 같은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할 거다 이거죠. 그다음에 지웠지. 예를 들어서 정수의 집합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단위원 2를 가진 가환환이다. 단위원 2를 가진 가환환. 정수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가 똑같으니까 가환이. 그러면 환이 되기 위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은 0이 있죠. 3의 여권은 마이너스 3이 있지. 그 다음에 1이 있지. 그 다음에 교환법칙 성립하지.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하지. 그럼 이게 이제 요거 항등원, 여권, 교환법칙, 결합법칙 당연히 성립하고 요거 성립하니까 덧셈군이잖아요. 덧셈군에다가 1이 있으니까 1이 있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 성립하지. 정수에서는 이렇게 곱하나 성립하지. 그 다음에 분배법칙 성립하지. AC, BC. 그러니까 환이 된다고.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환이 돼. 환이 된다. 단위원까지 존재한다. 1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또 저거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 이 교환법,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까지 성립하니까 가환환이다. 그래서 정수의 집합은 단위원 1을 가진 가환환이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수환이라고 할 거다. 정수환. 아시겠죠? 정수환. 복잡하지? 그 다음에 이 정수환 Z는 정역은 돼. 정역이지만 체는 아니다. 정역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 두 개를 곱해서 만약에 0이라고 할 때 정수의 집은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돼요.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 돼요. 그러니까 정역은 된다 이거죠. 이것이 성립하면 정역이잖아. 환에서. 그러니까 정역은 되지만 체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체는 3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여건이 존재해야 되는데 3의 인버스 즉 3분의 1이 정수의 집합에 없거든. 그래서 체는 될 수가 없다. 정수환 Z는 정역은 되지만 체는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Q를 앞으로 우리는 유리수체. 그 다음에 요거 실수의 집합이죠. 요거는 실수체. 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썼다고. 연산 덧셈과 곱셈이 있을 때 이것이 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할 때 여기는 R자를 그냥 썼어요. 그냥 링의 R자를 따서 그냥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쓴 것은 실수의 집합을 말하는 거지. 실수의 집합은 체가 된다. 또 복소수체. 이것도 복소수체. 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지 아까? 2를 가진 가환환이면서 어디 갔지? 가환환인 나눗셈만. 그러니까 가환환.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도 성립해야 되고
1 물론 있어야 되고 1을 가진 가환한이면서 나눗셈 환, 디비전 링이 돼야 돼. 그것은 역원이 존재해야 되거든. 3의 역원 3분의 1, 4의 역원 4분의 1, 곱셈에 대한 역원. 덧셈에 대한 역원은 물론 존재하지만 곱셈에 대한 역원까지 존재해야 체가 된다. 단위원 1을 가진 가환한에다가 나눗셈 환까지 되면 그게 우리가 체라고 부르는데 유리수의 집합은 전부 곱셈에 대한 역원이 다 존재하죠. 3분의 1의 역원은 3이고 3의 역원은 3분의 1이야. 곱셈에 대해서. 실수도 마찬가지고 복소수도 마찬가지죠. 복소수에서도 역원이 다 존재하잖아. 예를 들면은 2 플러스 3i의 역원은 뭐예요? 2 플러스 3i분의 1이잖아. 응? 그래서 1이 나온 역원이 존재한단 말이지.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가 된다. 복소수 체. 또한 이 유리수체나 실수의 집합이나 유리수의 집합이나 복소수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해서 0이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지요.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기 때문에 이 QRC 체, 유리수체, 실수체, 복소수체는 모두 정역이 된다. 정역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정역이 된다. 그다음에 아까 했던 매트리스. 실수의 집합. 성분이 실수래야 돼. n차 행렬 전체의 집합. 성분이 실수인 n차 행렬 전체의 집합도 역시 단위원 in이 단위원이 돼. 10001 항등 행렬 단위원 in을 가진 한이다. 정역은 될까요? 안 될까요? 행렬에서는 a 곱하기 b가 0행렬이라고 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a가 영행렬이거나 혹은 b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 그래서 정역은 되지 못한다. 이 행렬의 집합에서 항등원, 역원, 그 다음에 0, 1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2로 봐봐. 2x2 전체의 집합 성분은 실수이고 이때 덧셈에 대한 항등원 정수의 집합에서는 0이지만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 0000이에요. 이때는 이것이 0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0. 벡터 표현을 한 거지. 0이 아니 실수가 아니에요. 어떤 벡터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에다가 0000을 더하면 1, 2, 3, 4가 됩니다. 덧셈군은 되죠. 행렬에서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덧셈군이 되거든. 결합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다 성립하잖아. 역원, 항등원 0이 있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역원은 뭐예요? 1, 2, 3, 4의 역원은 덧셈에 대한 역원을 말하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러면 항등원 0000이 나온다. 이래서 덧셈군을 이루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성립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항등 행렬 이게 1, 2, 3, 4 곱하기 1001을 하면 1, 2, 3, 4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항등원이 되거든. 곱셈에 대해서 그래서 단위원 즉 아이덴티티 1001을 가지고 있는 I2지 I2를 가지고 있는 가진 환이다. 가환하는 아니죠. 왜냐하면 행렬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가환하는 아니다. 단위원 IN을 가진 환이다까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다음에
함수 f와 g가 연속함수 어떤 구간 위에서의 연속함수 전체의 집합을 C of I 구간 I에서 이랬을 때 우리가 덧셈을 함수 f와 g의 덧셈은 fx 플러스 gx로 정의하고 곱셈은 fg of x 이것은 fx 곱하기 gx로 정의를 할 때 역시 환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C of I 이것은 단위원을 가진 단위원은 항등함수죠. 항등함수 I라고 썼지. I of x equal x 이 항등함수를 어떤 함수에 곱해도 똑같으니까 단위원 1이 되는 1 이렇게 이때 단위원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1을 어떤 구간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로서 1 of x는 1이 되는 이것을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다. 함수에서는 fx 곱하기 gx라 gx 곱하기 fx가 똑같으니까 가환환.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연속함수환이라. 연속함수환 ring of continuous functions 이렇게 연속함수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때 0에 해당하는 것은 i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서 0 of x 모든 원소의 함수값이 0으로 가는 거고 1에 해당하는 것은 1 of x는 1이 되는 함수값을 전부 다 1로 보내는 그런 함수를 1로 취급한다. 항등 함수가 아니라 이것을 단위원으로 쓴다. 단위원으로. 그리고 C of I 이것은 정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역. 다시 말하면 fx 곱하기 gx가 0일 때 fx가 0이거나 gx가 0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정역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여기까지 1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2분의 1 2분의 1 요거를 함수 f 요걸 g라고 해봐. 분명히 f도 0 함수가 아니고 g도 0 함수는 아니라고. 그런데 f 곱하기 g를 해봐. 여기 2분의 1이거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0에서 2분의 1까지 이거에다가 0을 곱하면 0이고 이 0에다가 이걸 곱해도 0이니까 이때 f 곱하기 g는 0이거든. 0 함수. f 곱하기 g가 0 함수라고 했는데 f가 0이거나 g가 0이야? f도 0이 아니고 g가 0이 아니거든. 따라서 정역이 되지 못한다. C of I 구간 I 위에서 연속함수 전체의 집합을 C of I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역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를 쓰시오. 이런 예를 하나만 딱 들어주면 깨끗하게 끝난다. 여기까지 우선 합시다.